고객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문제도 추상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단순히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구매 결정권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칭찬은 시장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행동이 시장의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실험실 네 번째, 좋은 문제를 선택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업 아이디어가 특별한 영감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견되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의 불편함이나 반복되는 일들을 여러 개 기록했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신발끈을 묶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물을 가져오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수백 장의 세금 계산서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느라 며칠을 소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시간과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실수도 줄어듭니다.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문제 모두 불편하지만 사업적 가치는 다릅니다. 창업자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가치가 큰 문제를 찾는 사람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는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합니다. AI로 일정 관리 앱을 만들겠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만들겠다. 운동을 도와주는 앱을 만들어야겠다. 이것들은 해결책입니다. 일정 관리 앱을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일정 관리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소상공인이 어떤 고객 유치 과정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가입니다. 운동 앱을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지,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인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도 문제에 따라 제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창업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선택에서 개발, 이것이 아니라 문제 발견, 문제 선택, 문제 검증, 해결책 설계,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결책에 빠지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부터 선택하면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좋은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문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객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라는 표현은 고객의 정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고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학습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직원 20명 이하 제조기업의 관리자가 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실제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문제도 추상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정 관리보다 외부 미팅이 많은 1인 컨설턴트의 일정 관리와 후속 업무 관리, 이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구체적일수록 문제를 검증하기 쉽고 제품을 설계하기도 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문제의 강도는 얼마나 큰가입니다. 문제의 강도란 고객이 그 문제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나 손실의 크기입니다. 문제의 강도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 손실입니다. 문제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가. 매달 보고서를 만드는데 직원 3명이 이틀씩 소비한다면 상당한 시간 손실이 됩니다. 둘째는 비용 손실입니다. 문제로 인해 직접 돈을 잃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폐기하거나 추가 구매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셋째는 기회 손실입니다. 문제 때문에 매출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가? 고객 문의에 늦게 답변해서 계약을 잃는다면 해결 가치가 큰 문제입니다. 넷째, 감정적 고통입니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수치심처럼 강한 감정이 발생하는가? 건강, 자녀 교육, 채용, 법률, 재무와 같이 이와 관련된 문제는 감정적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강도를 확인할 때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돈을 잃었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문제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강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거나 조금 불편하다는 반응은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해결책을 칭찬하는 것보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문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같은 강도의 문제라도 매일 발생하는 문제와 5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매일 발생한다면 반복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준비는 큰 문제이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보다는 중개, 거래 수수료 또는 일회성 서비스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수익 모델하고도 연결됩니다. 매일 발생하는 문제는 구독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문제는 업무 관리나 정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정 사건 때 발생하는 문제는 건별 결제나 중개 모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손실이 매우 큰 문제, 보험, 보안, 법률, 위험관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도가 낮다고 반드시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빈도가 낮다면 한 번의 문제 해결 가치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좋은 문제는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때 손실이 매우 큽니다. 자, 네 번째 기준은 고객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해결 방법은 매우 중요한 시장 신호입니다. 창업자는 경쟁 서비스가 없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대안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로 관리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경쟁 대안입니다. 고객이 불완전한 방법이더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달 직원 한 명을 투입해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면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계속 방치한다면 지불 의사가 낮을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존 방법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좋은 문제의 고객은 이미 불완전한 방식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문제를 강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 돈을 지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단계에서는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견보다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불 의사를 보여주는 신호는 이미 유사한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외부 업체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무료 도구의 한계 때문에 유료 도구를 찾고 있다. 도입 상담이나 견적을 요청한다. 특히 B2B에서는 문제를 겪는 사람과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구매 권한은 팀장이나 대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구매 결정권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단순히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기존 지출, 절감가치, 구매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칭찬은 시장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행동이 시장의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고객의 수는 충분한가입니다. 문제 강도가 높더라도 문제를 가진 고객이 지나치게 적다면 큰 사업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지만 문제를 강하게 느끼는 고객군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초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사의 문서 관리, 이것보다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 개 수행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증빙 문서 관리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고객군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고객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는가? 그 고객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가?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고객 수가 많더라도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진 집단이면 제품과 마케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문제와 구매 방식이 비슷하고 접근하기 쉽다면 초기 시장으로 적합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큰 시장보다 가장 강한 문제를 가진 명확한 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AI로 크게 개선할 수 있는가? 장유빌 창업실험실에서는 AI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선택할 때 AI가 기존 해결 방식을 얼마나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문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문서나 정보를 읽고 정리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고객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비교해야 한다. 여러 시스템의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 사람이 규칙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분석해서 업무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담당자에게 배정하며 기한을 추적해 주는 것까지 연결하면 해결 가치가 커집니다.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업은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다음 중 하나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빠르다.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품질이 높아진다. 개인별 맞춤화가 가능하다. 사람이 하기 어려웠던 일을 가능하게 한다. AI는 제품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내가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문제라고 해도 창업자가 고객을 만날 수 없으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창업자의 경험과 접근성도 문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가? 관련 업계의 업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잠재 고객을 10명 이상 만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는가? 이 문제를 몇 년간 다룰 관심이 있는가? 반드시 해당 분야에 최고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대화할 수 있고 현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문제를 계속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규모만 보고 전혀 모르는 분야를 선택하면 고객의 미묘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창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문제는 다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가 명확합니다. 고객이 상당한 고통이나 손실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번의 손실이 큽니다. 고객이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고객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가 고객에게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제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종 아이템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 한두 개를 선택하고 실제 고객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책상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와 행동 관찰을 통해 선명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창업의 핵심은 AI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일상을 관찰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기준에 맞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